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그냥 몸살 기운이 살짝 있는 관계로 약간 저텐션을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스튜디오 보시는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간만에 또 재개가 되는데, 오늘 챔피언스 리그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에는 그 좀 약팀들이 약간 홈게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뭐 카이라트도 그렇고 환경적인 요인들, 좀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따르만 하다, 이런 경기들이 종종 있어요. 기록 같은 거나 뭐 동기부여 같은 것도 살펴봤으니까 아마 도움될만 할 겁니다. 오늘 챔스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NBA에 오늘 7경기 중에 백투백인 팀이 7팀이나 있어. 절반이 그냥 백투백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좀 백투백의 비중이 높은 날이라 사실 이제 내일 아침에 갑자기 결정 상황이 바뀔 만도 하고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필라델피아도 백투백인데요. 얘네는 일단은 지금 어제 조지가 쉬었고 엔비디가 출전을 했는데, 엔비디가 여지껏 좀 요즘엔 출전 시간을 올려나가고 있고 뭐 그래도 격일제로 뛰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백투백을 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엔비디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제는 뭐 조지가 안 나왔어도 그냥 뭐 상대가 인디애나라서 좀 쉬운 감도 있었고, 인디가 요즘 약간 상승세는 있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체급은 훨씬 더 위는 맞잖아요. 필라델피아 딱히 뭐 이런 좀 멤버 빵꾸가 큰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맥시가 뭐 8스틸이나 하며 29득점도 하고, 엔비드도 초반에 뭐 미드레인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대신에 요즘 에지컴이 참 별로인데,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내일 이제 조지랑 엔비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고 있는 이런 뉴스들에서도 이게 뭐 요즘 엔비디의 출전 시간이 늘고 있고 이러지만은 이게 그 얘가 백투백을 출전할 거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배제하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찾아본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조지는 안 뛰었는데 엔비드랑 맥시는 뛰는 경우 뭐 플러스였다고 합니다. 이제 엔비드는 없고 만약에 맥시랑 조지가 둘 다 뛴다 이러면은 사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꽤 있기도 한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이런 그 언더오버 지표 같아요. 엔비드랑 맥시가 코트 위에 동시에 있으면은 점수가 거의 한 245점 가량 난다고 하지만, 엔비드가 없이 맥시 조지만 있는 경우에는 한 225점 정도에 그친다. 한 20점가량 차이가 나는 것들이 보이죠. 일단은 뭐 지금 필라델피아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지표상으로도 그래도 언더팀에 속한다는 의미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3점이 거의 뭐 안 터진다고 봐야 되고, 3점은 꾸준히 좋지가 않고 대신에 수비는 좀 봐줄만 하다,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러다가도 종종 뭐 좀 오바 게임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피닉스도 그다지 빠르진 않아요. 대신에 피닉스는 요즘 보니까 제가 어제도 3점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3점이 좀 터지는 날에는 좀 오바가 터지는 경우도 있다 이랬는데, 어제 같은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3쿼터 중반에 이미 브루클린 상대로 90점에 도달했었고, 근데 이거는 브루클린도 좀 야투가 괜찮았어요. 터져야 될 애들이 다 터졌다. 브룩스며 부커며 뭐 길라스피도 3점 좋았고 알렌도 벤치에서 3점 좋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판에 피닉스가 아주 뭐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마인을 했지만은 막판에는 이제 뭐 4점 차까지도 좁혀지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경기력이 약간 오락가락해. 아무래도 원정 가는 경우에는 좀 다운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일단은 뭐 이제 조지가 아마 뛸 거는 같은데 엔비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원래부터 저는 이거는 풀필라라고 할지라도 요즘에 피닉스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거,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복귀할 수가 있는데, 제일런 그린이 올 시즌 아마 한두 경기밖에 안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나왔을 때도 경기력이 그리 나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 살려서 이거 뭐 돌아오는 게 저는 어쨌든 플러스는 될 거라고 봐요. 아마 벤치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현 상태의 피닉스는 저는 얘네들이 질 때조차 상대한테 굉장히 잘 비비고 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길 때는 뭐 속 시원하게 인 적도 있고, 피닉스의 저점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백투백이라면은 피닉스가 좀 더 백투백 전적이 안 좋긴 하지만 저는 피닉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여기다가 뭐 언더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봤던 그런 뭐 조지랑 메시가 있을 때 확실히 좀 언더로 많이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카고 대 클리퍼스 경기고요. 여기서는 이제 클리퍼스가 백투백인데, 이번에 이제 카와이를 한 이틀 정도 휴식을 계속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미 공인된 휴식이라 가지고 내일 뭐 카와이가 갑자기 나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클리퍼스는 원래부터 상당히 늙은 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관리를 많이 받는 팀인데, 백투백일 때 1승 5패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1승이 이게 클리퍼스가 요즘 기세가 대단히 좋잖아요. 제가 어제도 최근에 한 15경기 동안 12승 3패라고 했는데, 어제 경기도 승리를 했으니까 한 13승 3패로 좋아졌겠죠.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 기간 중에 한번 이제 브루클린 다음에 디트로이트 상대로 백투백을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디트로이트 빅맨진들 해리스라든지 뭐 듀렌 이런 애들이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스튜어트랑
커닝햄까지 나가 떨어진 경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엄청 뒤지다가 이거 결국에 역전해냈었는데 어쨌든 클파가 그날도 이제 카와이는 뛴다 만다고 하다가 결국엔 뛰었어요. 그래서 조건상으로 클리퍼스가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경기도 되게 어렵게 백투백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 백투백일 때 클파는 그다지 큰 믿음은 없다.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심지어 에이스인 지금 뭐 카와이도 없다 보니까. 그나마 어제는 뭐 하든이 사실 뭐 야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도 잡빙을 20번이나 했어요. 확실히 필요할 때는 해줬다. 그리고 이외에 뭐 다른 선수들 살려내는 것들. 저는 매번 하든이 야투를 진짜 개쳐박아도 어쨌든 팀에는 필요하다. 하든만큼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면서 팀원을 살려내줄 만한 선수는 사실 찾기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좀 하든이 득점은 그래도 뭐 자유투로 많이 채웠으니까 그런 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카고는 이제 기디가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디가 있고 없고는 이 시카고의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드라이브 빈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고 본인의 뭐 야투가 좋은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팀원을 살려주는 거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디가 뛸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되긴 할 거다. 슬슬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기디가 있고 없고는 일단 팀에 도움되는 면모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생각보다 언더오버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는 원래 기디가 있을 때가 시카고가 조금 더 오버팀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늘 이제 시카고는 벤치 애들 그냥 뭐 벌떼 농구하고 이런 날에 좀 잘 풀리는 편인데, 어쨌든 기디나 화이트가 동시에 있으면은 시카고한테는 뭐 플러스가 되는 면모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도 시카고가 요즘에 너무 좀 상대들이 좀 핫바리들이 많았습니다. 이긴 상대도 뭐 댈러스나 유타, 브루클린인데 브루클린과는 연전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겼던 거는 상대가 너무 많이 빠졌던 경기고, 유타랑 이겼던 것도 이것도 유타가 막판에도 아마 없었나 그랬을 건데 그때도 2점 차로 겨우겨우 이긴 거였었거든요. 댈러스는 뭐 상태 말할 것도 없고, 시카고가 요즘 저는 그다지 믿을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클파가 백투백이면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뭐 6연승에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뭐 13승 3패 기록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저는 함부로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클파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더라고요. 더구나 언더오버도 어쨌든 저는 요즘에 시카고가 여기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막 그런 오바팀 느낌은 아니거든요. 페이스는 빠른 편인데 야투가 좀 잘 터지는 날이 아니면 좀 빡센 편입니다. 그리고 클파는 어쨌든 뭐 카와이가 있든 없든 간에 수비력 자체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공격은 분명 또 감퇴가 있을 테니까 오늘도 3점을 28개 중에 5개밖에 못 넣어가지고 그동안 3점이 좋았던 게 카와이가 없는 경기에서 좀 끊겼다,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언더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자, 휴스턴이 여기도 지금 보시면 공격 카테고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26등, 25등, 24등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특히 이제 좀 득점을 많이 못 뽑고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최근 직전 뉴올리언스전에서는 그나마 조금 회복을 했거든요.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터졌습니다. 뭐 자바리 스미스전도 엄청 부진하다 조금 잘했고, 다른 애들도 전반적으로 잘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제 듀란트랑 생군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으면은 한 명은 꼭 죽고 아니면 뭐 동반으로 같이 죽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듀란트가 뭐 딱히 좋지는 않았던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휴스턴은 아시다시피 오펜 리바를 굉장히 잘 잡는 팀이고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뭐 이름난 팀인데, 상대가 뉴올리언스였거든요. 뉴올리언스는 현재 제가 이게 좀 최근에 수정을 했다고 했지만은 이런 뭐 오펜시브 리바운드 허용이라든지 페인트 존 실점 수치가 리그 꼴찌인 수준인데, 그런 경기에서조차 휴스턴이 그런 이점들을 많이 살리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뭐 아담스가 부상으로 나간 것도 있었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글쎄 어쨌든 휴스턴이 저는 여전히 좋지 않은 기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최근 4경기 동안 시카고랑 미네소타를 잡으면서 뉴올리언스에다가 4경기 동안 뭐 3승을 했다, 이런 거는 기분이 좋긴 한데, 여전히 뭐 외곽슛 같은 것들은 형편없고 좋은 시기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샌안토니오도 제가 얘네들이 안 좋아진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미러키, 미네소타, 유타 정도 잡고 3연승 중입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 백투백이잖아요. 백투백인데 사실 얘네가 아마 5연승을 달리다가 최근에 2패를 했을 거예요. 요즘에 조금 안 좋아졌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어쨌든 백투백일 때는 꾸준하게 좋았던 팀이기도 합니다. 웬벤야마도 짧게 쓰면서 백투백일 때도 그냥 쓰고 있기도 하고, 그냥 저는 지금 샌안토니오가 그래도 꽤나 볼륨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게 좀 안 좋은 시기가 있다가 미러키랑 미네소타한테 다득점을 하면서 이겼던 것들. 근데 이제 직전 유타전을 보면은 구스틸이나 블락 12개 이런 허슬의 승리가 또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야투도 상당히 훌륭했었고, 어쨌든 샌안토니오가 좀 단단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런 가드들의 부진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나아지긴 했었거든요. 일정상으로는 샌안토니오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건 있고, 휴스턴도 까다로운 팀에다가 뭐 홈이랑 원정 편차 이런 것들도 다룰 만은 한데,
저는 지금은 샌안토니오가 좀 단단한 팀처럼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휴스턴의 상태가 공격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팀 다 최근에 득점 실점 수치를 봤을 때는 222.5라는 낮은 기준점이어도 함부로 오버보기는 좀 뭐하더라고요. 저는 뭐 언더도 검토를 했는데 샌안토니오는 약간 오버팀처럼 보이고 휴스턴은 야투가 너무 안 터져서 언더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지라서 언더 오버보다는 그냥 샌안토니오의 프렌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타 대 미네소타인데요. 유타는 일단은 미네소타 상대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맞대결상으로 10대1 정도로 꾸준하게 좋지 않았던 것들. 한번 이제 끊은 적이 있었는데, 홈에서. 근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좋지가 않은 면모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유타가 지난 이제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의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엄청 일정이 빡세가지고 애들을 많이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딱히 뭐 휴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어제 어쨌든 마카넨이 또 쉬었고, 너키치는 뛰었거든요. 너키치가 지금 백투백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카넨도 어쨌든 뭐 질병 사유라든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결장을 하고 있는데, 유타가 지금 너무 결장이 좀 많습니다. 어제 경우에 또 이제 브라이스 센사보, 그래도 벤치나 좀 이제 서브 다운으로서 좀 스코링을 해줄 수 있는, 얼마 전에는 41득점을 받기도 했었는데 센사보까지 빠지다 보니까 유타가 공격면에서 채워줘야 될 일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 유타는 이거는 좀 더 결장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팀들 여태까지 이런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팀들이 보통은 이렇게 좀 한 경기에 크게 몰아시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유타는 꾸준하게 마카넨 맨날 쉬게 해주고 이랬었거든요. 아마 여기 앞에 있는 4경기 다 안 나왔을 겁니다, 마카넨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타가 조건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직전 경기 때도 보면은 점수를 되게 좀 못 넣었었어요. 야투 같은 게 많이 빵꾸가 났었다. 백투백일 때는 5승 4패. 백투백을 굉장히 많이 한 게 좀 보이는데 어쨌든 9경기나 했고 5승 4패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잘 싸우긴 했었네요. 어쨌든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지만 어제도 실점이 적지 않았었죠. 뭐 마해는 면했으나 핸디값이 16.5인가? 그러니까 엄청 높은 이런 핸디값이어가지고 면한 거지, 유타가 뭐 딱히 잘해갖고 면한 건 아닙니다. 경기도 4쿼터 때 이미 중반에는 20점 차 넘게 벌어진 적도 있었었고, 막판에 가비지 상황에서 조금 좁혀가지고 그냥 프렌을 한 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타를 딱히 지금 뭐 믿을만한 시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타가 홈으로 오면은 점수는 확실히 더 나거든요. 근데 미네소타도 제가 얘네들이 홈보다도 원정 가면 오바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요즘에 미네소타는 지난번 샌안토니오전에서는 사실 많이 밀리다가 이걸 추격한 경기였잖아요. 그 경기에서 앤트맨이 55점으로 아마 커리어 하이를 새로 갱신을 했는데 이외 친구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제 고베어가 아마 없는 경기인데 리드가 또 5분 만에 아웃되기도 하고, 대신에 요즘 미네소타는 사실 뭐 다른 애들이 침묵하는 경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대신에 얘네들이 벤치가 좀 약한 팀이었잖아요. 근데 본즈 하일랜즈나 그리고 이제 베린저라는 친구, 이런 애들이 요즘 벤치에서 좀 점수를 좀 곧잘 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팀적으로는 좋은 신호라고 보여요. 요즘에 막 3점이 되게 잘 터져갖고 개발하는 경기가 있다 보니까 벤치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경기들에서도 벤치들이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연하게 요즘 미네소타는 좀 공격은 분위기가 좋은 상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가 유타라면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높은 기준점이거든요. 245를 받았는데 저는 또 한 번 뭐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유타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빠질지 그게 좀 고민이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11.5밖에 안 되면은 유타가 또 백투백이잖아요. 그럼 미네소타를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뭐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오한테 진 건 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질만한 상대다라고 생각이 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지금 미네소타가 꽤나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은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덴버 대 레이커스 경기 있습니다. 덴버는 지난번 경기 때 그냥 아예 밑바닥을 기었어요. 샬럿이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경기는 덴버가 무너진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110대 87이었는데 이미 전반전에만 25점 차로 그냥 뭐 죽은 경기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도 원래는 벤치 딸인데 주전으로 올라온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날은 이제 고등까지 뛰지도 않았었고, 지금까지 너무 좀 사이즈적인 열세도 있습니다. 요키치도 없는데 발렌슈나스도 없어가지고 센터로 막 고든을 쓰는 형편이었는데, 뭐 이제 홈즈 같은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길게 쓰기는 어려워요. 퀄리티가 좀 떨어져가지고 여차저차 막 채우고 있었는데, 이 부족한 이런 피지컬적인 열세를 막 에너지로 채우는 느낌이었다면은 직전 경기는 이런 것들이 좀 바닥난 경기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한창 잘해오던 페이트 마슨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날이기도 했었고, 그냥 공격 수비 양면에서 되게 좀 별로였었어요. 특히나 또 이제 헌터 타이슨 같이 그래도 좀 요즘 같은 상황에 기대치가 조금은 있는 애도
야투로 그냥 뭐 아예 제로인 셈이었었고, 그래서 그냥 덴버가 아주 뭐 밑바닥이 드러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그 전이 이상했던 거지 사실은 이런 경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기는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덴버의 최근, 그리고 그 전에 요키치가 정상적으로 뛰던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보는데, 저는 여기 TM 그리고 OPP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키치가 정상적으로 뛰던 시기에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이거든. 약 합하면은 뭐 거의 뭐 250점 급이에요. 요 시즌 내내 덴버는 수비가 좋지 않은 팀이어가지고 실점이 많았던 거지, 공격은 그냥 리그 전체 1등급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팀이 최근에는 공수 양면에서 전부 다 많이 떨어진 게 보인다. 일단은 언더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갔고요. 그나마 이제 버텼던 거는 참 어찌 보면 불가사의한 이런 덴버의 좀 저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직전 경기에 바닥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뭐 지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번 경기가 조금 이상한 걸 수 있고, 뭐 곧은 뛸 수 있고, 이러면 좀 나아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전까지 덴버가 생각보다 잘 버텨왔던 거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갔지 않나. 앞으로는 지난번 샬럿존 같은 경기가 덜어 나오는 게 그게 좀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커스는요, 얘네들 그 전까지는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돈치치도 휴식 주고 르브론도 쉬고 이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차저차 잘 버텨온 편인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가 크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 때 르브론, 돈치치, 에이튼 전부 다 뛰었는데 3명 모두 다 20점을 넘겼었죠. 에이튼이 20점을 넘긴 날에는 이게 뭐 기록상으로 레이커스가 뭐 승률이 아주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만큼 뭐 상대의 인사이드를 좀 그래도 토론토 상대로 좀 공략을 할 만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뭐 3점도 나쁘지 않았었고, 돈치치랑 르브론이 동시에 뛰면은 어지간해서 경기력은 그래도 좀 나쁘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수비가 아쉬워서 그렇지. 여기 보면은 지금 레이커스가 일단 수비가 계속해서 좋지가 못합니다. 상대한테도 꽤나 많은 허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덴버는 얘네들이 이제 3점 같은 것들은 꾸준히 좋았거든요, 나름대로. 지난번에 38개 중에 8개밖에 못 넣었던 그런 샬럿전이 되게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된 거고,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멤버가 아쉬운데도 3점이 되게 잘 들어갔던 편이에요. 올 시즌 3점 성공률이 39.8%, 이건 아마 미러키를 앞지른 그런 성공률일 거란 말이죠. 그 덴버가 최근 8경기 동안 전부 다 요키치가 없던 시기인데 8경기 동안 6승 2패고, 레이커스는 최근에 그 7경기 동안 2승 5패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차라리 덴버가 이렇게 이긴 게 이상할 정도다, 그 정도까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게 좀 3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나는 뭔가 레이커스가 지금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기는 해. 벤치도 아쉽고, 솔직히 선택하기 좀 많이 별로인 경기 같고요. 덴버가 올 시즌에 뭐 홈보다 오히려 원정에서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덴버가 직전 경기 때 너무 처박은 거? 사실 그게 약간은 좀 올바르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레이커스가 수비가 너무 안 좋은 팀이야, 내 눈에는.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저는 덴버의 프렌리나 약간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긴 하네요. 그 다음 이제 골스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골스는 요즘에 한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제 경기 이제 버틀러가 시즌 아웃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골스가 4경기 동안 4경기 연속으로 3점을 20개 이상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NBA 역사상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즘 골스는 3점 감이 아주 좋은 시기였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이게 좀 분위기가 약간 흐려진 셈입니다. 좀 3점의 시도 횟수도 굉장히 많았고 되게 좀 많이 쏘면서 잘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서 3점이 사실 여기에 막 성공률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나게 찍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야투라든지 뭐 점수 뽑는 거 전부 다 훌륭했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멜튼이 휴식을 해가지고, 멜튼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존재감이 명확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멜튼이 없는 게임에서도 골스가 되게 잘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골스를 뭐 나쁘게 보고 있진 않아. 자, 올 시즌 셋 다 뛰는 경우, 그리고 버틀러 혼자 뛰는 경우, 버틀러 없이 커리나 그린 뛰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3명 다 뛰는 경우랑 이 버틀러가 없는 경우 별 차이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버틀러는 커리나 그린이 없는 구간에 혼자 뛰어가면서 벤치 자원들, 이 세컨 유닛이랑 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골스의 불안한 구간을 지탱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일부터는 조금 사라질 수가 있다. 요즘엔 이런 역할을 오히려 막 멜튼이 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버틀러가 볼을 쥐고 있으면은 일단은 뭐 잡빙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서 좀 안정감도 있는 선수고, 수비도 1인분 하는데, 일단은 버틀러가 저는 사라진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손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틀러 개인으로만 봤을 때는 팀적으로 한 11점가량 손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팀적으로 확실히 손실이기는 할 거다. 이제 내일 토론토랑 하는데, 토론토랑 하는 지난번 경기가 상당히 또 기억에 납니다. 토론토가 추격을 한 건데 연장 가서 이겨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날 일단은 골스는 야투 감 같은 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뭐 오펠리바도 골스도 많이 땄거든요. 14개로. 턴오버가 20개나 있었습니다. 대신에 토론토에서는 이날
스카티 반제가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펜 리바 9개에다가 본인도 리바운드를 25개를 잡았어요. 많은 오펜과 함께 엄청난 리바운드. 이날 보면은 허리가 39점을 넣었는데 저런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골스는 제가 산토스나 트잭 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경기에서는 이런 애들이 아예 안 뛰었거든요. 요즘에는 저런 애들을 써가면서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오히려 더 가져온다거나 포스트에서 안정감을 취한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버틀러가 없어도 골스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토론토도 내일도 이제 퍼드릿이랑 콜메버가 없거든요. 아마 지난번 골스랑 상대했을 때랑 비슷한 경우인데 골스가 저는 2번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버틀러가 없는 거는 팀적으로 이제 3점 생산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골스가 지금 애들이 대부분 선수들이 다 텐드거든요. 그런 것들 살려서 저는 골스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언더 쪽으로 좀 살필 건데 사실 요즘 골스 생각하면 언더는 되게 별로예요. 그냥 토론토 때문에 언더 보는 정도고 그리고 지난 경기도 맞대결 때 토론토 홈에서 오버가 났다 보니까 무서운 측면이 있고요. 그냥 일단은 골스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마이애미 경기 한번 가볼게요. 자, 세크라멘토는 그 전에 4연승을 달리다가 지진 경기 되게 빠그라졌습니다. 포틀랜드가 뭐 기세가 꽤나 좋기도 했었고 그날은 아부디아는 뛰는데 다른 애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그날 뭐 포틀랜드가 이겨버리더라고요. 뭐 세크라멘토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좀 야투 같은 것들은 괜찮았는데 매번 말하는 이런 수비적으로는 역량이 없는 팀이다. 그런 것들이 좀 한계를 부딪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크의 요즘 3점 같은 거나 야투 같은 것들은 많이 살아난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한창 안 좋았던 시기가 오고 또 그나마 요즘에 조금 괜찮아진 거기는 하다. 기세가 살짝 꺾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이애미는 이제 또 백투백입니다. 얘네들도 백투백일 때 5승 3패였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경기 때 이제 아데바요가 13개 중에 하나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마이애미에서는 아데바요가 사실 컨디션이 제일 좋은 놈이었거든요. 파웰보다도 사실 지난 몇 경기 동안은 아데바요가 팀에서 가장 야투발이 제일 좋았는데 요즘 NBA가 참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 아데바요가 한번 좀 잘하고 있다가 죽었다 보니 내일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히로가 좀 장기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무기한 결장이라고 하던데 여기 있는 거상으로 히로가 오히려 있는 게 팀적으로는 손실이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자료는 히로가 이제 코트 위에 있냐 없냐고 여기에 있는 건 아예 경기를 빠진 경우들이거든요. 올 시즌에 히로는 빠진 경기가 훨씬 더 많았었죠. 얘가 출전할 때랑 빠졌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빠졌을 때가 득점 생산력이 8.1점이 좋아지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1.6점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 이래갖고 공수 야면서 히로가 없을 때 마이애미가 훨씬 더 좋다는 소리가 됩니다. 팀적으로 9.7점가량 플러스에다가 6.5점가량 또 오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히로가 없는 거는 마이애미한테 별 타격이 되지가 않을 거다. 지금 요즘에 이제 밸런스상으로 라로손이나 뭐 야쿠초니스 이런 애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히로보다는 조금 더 수비적인 영향이 되는 애들이기도 하고 팀적인 이해도도 괜찮고 더구나 지금 여기 보시면 세크라멘토가 이제 그 사보니스가 복귀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보니스가 많이 뛰지도 못하고 그나마 좀 보드 장악력 정도만 있지 수비력은 그렇게 막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에요. 세크라멘토는 페인트존 실점이 리그 거의 뭐 꼴찌 수준인데 마이애미는 제가 여러 말했지만 되게 좀 빠른 농구를 하는 팀이고 얘네들이 3점을 그렇게 많이 던지지는 않습니다. 되게 빠른 공격으로 리머택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세크라멘토가 마이애미한테는 상성면에서 아주 안 좋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레이노랑 아추아 같은 이런 투빅을 써가지고 보드 장악력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이거는 마이애미가 켈레 웨어같이 이런 애들로 투빅을 쓰면 좀 카운터로 칠 수도 있기도 하고 저는 마이애미의 리머텍은 세크가 막기가 좀 어려울 거다. 막 블락 능력이 대단하게 있는 이런 림 수비가 좋은 유형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살려서 상성이 저는 마이애미가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투백을 뛰고 온 거 이런 건 아쉽긴 하지만 어제 경기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되게 좀 개발린 경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아데바요가 직전 경기 때 한창 좋은 분위기를 잃었던 거 그게 아쉽긴 하지만 마이애미를 좋게 보고 일단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세크라멘토 야투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다. 근데 이게 마이애미는 좀 세크라멘토 상성이 좀 좋다고 봐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